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이의 흥미, 재미라는 부분하고 이 아이의 영어 실력하고의 상관관계를 좀 보려고 해요. 지난 며칠 전에 친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영어를 좀 배웠는데 재미는 됐고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제 좀 공부를 한번 시켜보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약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특히나 흥미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이들의 학습 로드맵을 짤 때 일단 재미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 학습으로 넘어가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학습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재미를 싹 빼고 학습만 넣겠어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영어를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엄마가 끌고 가서 마지못해 공부를 하길 원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저는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애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재미를 나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른들하고 아이는요, 학습의 동기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동기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온 것이 있다던가 아니면 너무 많은 결핍이 있다던가 그럼 이런 것들을 밸런싱 하기 위해서 동기가 생겨서 난 이걸 더 해야 되겠어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너무 아주 엄청나게 강하거나 엄청나게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 아이들은 자기에게 뭐가 남은지 더 필요한지 뭐가 더 적은지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떤 걸 가지고 공부 혹은 어떤 걸 자꾸 적극적으로 하게 되냐면 자기가 재밌는 걸 찾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흥미가 있는 것, 잘하는 것, 재미있는 것. 특히 아이들이 아직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흥미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파괴되어 있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재미라는 부분을 쏙 빼놓고 그냥 공부만 하라고 하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흥미가 곧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공부를 시켰는데 단어를 외우라고 시켰어요. 단어를 외우라고 시키면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는 척을 하겠죠. 단어를 심지어 외우기도 합니다. 잘 외워요. 잘 외우고 시험을 봐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그 단어를 바로 잊어버려요. 며칠 지나고 나면 바로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학습은 망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굳이 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같은 것들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들은 거는요. 듣고 난 바로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며칠 뒤에 물어보겠죠? 너 그거 외웠어? 외웠던 거 점수 얼마 나왔어? 그러면 오늘은 만점이 나왔어도 똑같은 단어를 다음 주에 시험 보면 그 알았던 단어 잊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보통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16번을 외워야 그것이 기억으로 남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똑같은 걸 17번은 최소 공부를 해야 그게 자기에게 남는 건데 이렇게 외우는 것 아이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은 사실상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요, 어휘를 외운다기보다는 어휘를 자꾸만 찾아서 듣거나 상황에서 읽게 돼요. 어떤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자기의 흥미와 함께 읽었던 단어들은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단어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기 기억 속에 그 단어의 쓰임이 남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 공부를 해야만 할 때 그때가 되면
자기가 이미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단어의 명확한 뜻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동기도 불어넣어 주지 않고 무조건 공부만 해 라고 진행하게 되면 아이는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아이가 행복한 영어 활동에 대한 영상을 찍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다가가고 이 영어로 뭔가를 하고 뭔가를 보고 내가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아이들은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엄마가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책을 읽고 영상을 보면서 영어를 자기 걸로 습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영어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을 끌어다가 그냥 좀 외워보자, 공부 좀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아이는 거부감을 갖게 돼요. 저는 매우 슬픈 케이스지만 1학년 때 영어를 포기하겠다고, 이때 말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친구도 만나봤어요. 정말 잘못됐어요. 아이들이 영어라는 것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재미가 있을 때 아이는 이걸 계속 쓰려고 합니다. 학원에 오는 많은 친구들 중에서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느는 친구들이 있고요. 계속 오고 있었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는 영어를 재미있게 하는가와 그냥 마지못해 하는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재미있게 하는 친구들은요, 영어를 그냥 언어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어려서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 단어 시험 보면서 배우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한국어 말을 외우면서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잘할 수 있게 된 건 우리가 그걸 흥미롭게 늘상 들으면서 내가 써야 됐기 때문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많은 인풋이 일단 먼저 필요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흥미롭게 인풋을 가지고 내가 영어를 해보니까 정말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아이는 그 영어를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학습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필요한 때가 있어요. 학습할 때가 되면 학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흥미를 빼고 학습만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는 케이스예요. 아이가 영어로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공부하는 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말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다 라고 하면 책을 읽고 단어를 외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까? 이 단어 너가 배웠던 걸 좀 암기하는 걸 보여줘 볼까? 라고 해서 본인 좋아하는 다른 활동하고 결합을 시켜 주셔야 돼요.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남들에게 자기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한다면 어휘를 그냥 암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라던가 일기, 자기가 쓰는 저널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써서 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그 어휘가 들어간 문장들 혹은 굳이 그 어휘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함께 나와 있었던 예문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읽어보고 특히 소리내서 읽어보고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한다고 했었을 때 재미난 부분을 싹 다 빼고 공부만 시킨다 라고 하는 건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하고 흥미와 학습을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